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의 치열한 맨더비. 일요일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12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첼시에게 내준 4위 자리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또 13위인 맨유는 중위권 진입을 노리면서 아모림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양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 또 부상 선수, 그리고 경기 포인트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입니다. 마이누가 훈련에 복귀했고요. 경기의 출전 상태는 세모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누를 세모에 놨습니다. X는 더리우트, 리산드로, 쇼, 헤븐, 에반스입니다. 더리우트는 지난 경기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짜본 맨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나나, 마즈라이, 메가이어, 요로, 도르구, 브루노, 우가르테, 달로, 지르크지, 호일룬, 가르나초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브루노를 위쪽으로 올리고 카세미루를 우가르테의 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최근에 복귀한 마운트를 선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홀란드, 아케, 스톤스, 아칸지, 로드리 이렇게 5명이 뛰지 못하게 되고요. 이 선수들의 이름값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자원 중 5명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맨시티가 홀란드는 어떻게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상으로 인해서 홀란드 없이 시즌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짜본 맨체스터 시티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에데르송, 포백은 그바르디올, 후벤디아스, 후사노프, 마테우스, 그 위에 니코 곤잘레스, 베실바, 그 위에 도쿠, 포든, 사비뉴, 그 위에 마르무시입니다. 요즘 그렇게 폼이 좋지 않은 포든을 대신해서 그릴리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라일리 역시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바르디올, 후벤디아스 이렇게 2명이 센터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베실바 대신에 코바치치를 니코 곤잘레스 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 포인트 첫 번째, 가르나초의 기용입니다. 가르나초가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한 선수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유의 축구 구조에서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뛰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가르나초가 있으면 도르구의 전진성과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일단 오른쪽 가르나초는 정발잡이 윙어기 때문에 바로바로 컷백을 넣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슈팅각이 왼쪽보다는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르나초의 슈팅이 줄어든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가르나초가 가다 보면 가르나초가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물론 슈팅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슈팅이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나초는 슈팅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맨유의 공격권이 쉽게 소비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왼쪽의 가르나초는 여러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의 번뜩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가르나초를 왼쪽에 기용하면 도르구와 동선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요. 도르구는 왼쪽에서 윙백이지만 윙어처럼 높이 쭉쭉 올라가 줄 때가 많은데요. 가르나초 역시 윙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측면 쪽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둘이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고 서로의 시너지도 줄어드는 거죠. 또 가르나초를 왼쪽에 쓰게 되면 지르크지를 오른쪽에 쓰게 될 때가 많은데요. 지르크지 역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모로 가르나초의 오른쪽 기용이 더 맨유에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모림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맨시티의 어린 자원 활용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그리고 FA컵 본머스전 다 오라일리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라일리가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깔끔한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라일리가 깜짝 선발로 기용된다면 그바르디올, 후벤디아스 이렇게 2명이 센터백을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 풀백은 마테우스 누네스가 많이 보긴 하지만 후사노프의 기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스카밥이 지난 경기 교체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스카밥의 활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스카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포인트 세 번째는 맨시티의 중원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브루노의 킥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르구가 빠른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맨시티가 라인 높이 올려놓고 공격하다가 공 끊겼을 때 역습 당할 때 이런 맨유의 빠른 카운터를 막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라는 미드필더가 있긴 한데 저는 니코 곤잘레스가 원볼란치로서의 억제력은 아직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중원 전환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포인트 네 번째는 더블라이너와 마운트입니다. 일단 더블라이너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가 마지막 맨체스터 더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블라이너의 출전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마운트 역시 이 경기와 스토리가 있는데요. 마운트가 지난 맨더비에서 부상을 당했고 최근에서야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 입장에서는 이 맨더비가 꽤나 다르게 다가올 것 같고요. 아모림의 마운트 기용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만들지 기대가 되고요. 양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즌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통계고요. 맨유 16, 맨시티 19로 맨시티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프리미어리그로 적용을 해보면 맨유 10, 맨시티 15로 맨시티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맨유의 홈 경기로 가져오더라도 맨시티가 많이 유리합니다. 즉 맨체스터 시티는 맨유 원정을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패배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 3경기를 봤을 때는 맨유가 2승 1무로 앞서고 있어요. 사실 커뮤니티 실드 PK에서 맨유가 지긴 했지만 무승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맨유가 현재 2승 1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맨더비의 강함을 맨유가 또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승리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